Deo mare quanto è bello, spira tanto sentimento, come tu a chi tiene a me.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환 목사입니다. 작가 이예수는 최근에 그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머리와 가슴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발효되어 가슴으로 내려오면 지성이 되고, 가슴에 있는 지성이 발효되어 사랑과 결합하면 지혜가 됩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쓰이는 잔머리는 결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지요? 오늘 월요 칼럼이 청취자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사이를 좁혀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9월 12일 월요 칼럼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취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 칼럼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지인과 다른 클래스를 듣게 되어서 이 시간에 월요 칼럼을 못 듣게 돼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오셨습니다. 방송을 듣고 싶으신데 혹시 놓치시거나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무교회 웹사이트 www.chicagonamu.com 시카고나무 NAMOO.com에 오시면요, 지금까지 방송한 월요 칼럼을 모두 들으실 수 있도록 방송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셔서 칼럼 모음이라는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방송했던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취 소감이나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사연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도 소개해 드릴까요? 제 이메일은 스코키킴, 스코키는 제가 사는 동네고요, 킴은 제 라스트 네임입니다. 스코키킴 @gmail.com입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메일이죠. chicagonamu.com 그리고 저의 이메일 scokikim@gmail.com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의견과 또 애청곡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테너 이용훈 독창에 많이들 다녀오셨죠?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마 가셨던 분들은 누구도 후회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스테이지에서 들었던 여러 오페라 아리아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투란도트의 네순도르마, 그 시원스럽고 감동적인 테너의 목소리를 모두들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히 저는 마지막 앵콜송 가운데 카타리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카타리의 전주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저 노래? 그렇게 하신 분들 많으셨죠? 저희 어머니도 참 좋아하셨던 노래였거든요. 카타리는 원 제목은 무정한 마음, 꼬렌 그라또입니다. 첫 가사가 카타리, 카타리 이렇기 때문에 그냥 카타리라고도 불리죠. 우리 한국 액젓 까나리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카타리는 여인에게 버림받은 한 남자의 아픈 마음을 그린 내용이죠. 카타리는 그 남자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불렀던 한국 가사는 이런 내용으로 기억됩니다. 카타리, 카타리, 나 그때 사원으로 찾아가서 괴로운 내 마음을 진정하며 기도하였네. 또 승정께 너 인해 받은 쓰린 고통을 자백했네. 그 승정 우는 나를 위하며 다 참고 견디라 간곡히 말했네. 무정한 마음 내 생명 다 뺏어갔네. 지나간 옛 꿈 잊기 원하네. 이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카르딜로가 만든 곡으로 1951년 영화 순회, 원제목은 꼬렌 그라또이죠. 이 순회의 주제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들이
너도 나도 이 곡을 부릅니다. 그러나 카타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작곡가 카르딜로는 카타리를 이탈리아에서 발표했지만 저속하다는 혹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뉴욕에서 다시 무정한 마음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곡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노래는 이탈리아 나폴리로 역수출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노래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테너 엘리코 카루소, 플라치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등 테너 가수가 콘서트나 녹음 앨범에서 즐겨 부르는 단골 레퍼토리가 되었습니다. 카르딜로는 죽기 1년 전에 여동생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 이탈리아에서는 내가 작곡한 그 저속한 노래를 모두 즐겨 부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 노래로 유명해졌다고? 나는 말이야, 평생 진정한 음악만을 써왔을 뿐인데. 카르딜로가 나름 한이 많이 맺혔나 봅니다. 그래도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카타리는 장르로 따지면 칸초네에 해당합니다. 칸초네는 이태리 말로 그냥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태리 전통 대중가요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페라의 아리아나 순수한 클래식 곡은 칸초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대중들 사이에 불러지는 이탈리아의 미녀나 대중가요를 칸초네라고 하죠. 마치 프랑스의 샹송이나 스페인의 칸시온, 포르투갈의 파도와 같은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노래라고 보면 됩니다. 칸초네의 특징은 멜로디가 밝고 아름다우며 누구나 부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며 거리낌 없는 표현에 의한 사랑의 노래가 많아서 낙천적인 이탈리아의 기질을 잘 나타냅니다. 곡의 구성도 알기 쉬워서 2마디, 4마디, 8마디, 16마디로 갑절마다 멜로디가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런 칸초네에는 이탈리아의 독특한 정서와 우수의 선율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특징이죠. 그런데 이러한 칸초네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 칸초네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칸초네이죠. 나폴리 칸초네를 특별히 나폴레나타라고 합니다. 나폴레나타는 가사도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나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폴레나타에는 동양적인 곡조와 애수를 띈 것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난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폴리 칸초네가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여러분도 배웠던 오 솔레미오, 산타 루치아, 도라오라 소렌토로, 프니쿨리 프니쿨라죠. 아마 제목만 들어도 친숙하실 것입니다. 나폴리는 그동안 수많은 강대국에게 점령당했던 곳이라 나름의 애한과 한이 서려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이별이죠.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구가 많잖아요. 인천, 부산, 목포. 그래서 항구에 관련된 가요도 많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런 가사도 있고,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님이여, 조용필의 노래도 있습니다. 또 심수봉이 불렀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도 있고요. 유명한 칸초네 도라오라 소렌토로는 배전에서 멀어지는 나폴리 섬과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도라오라 소렌토로는 한국판 돌아와요 부산항해인 거죠. 이태리 칸소네가 우리나라의 정서와 잘 맞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나폴리가 아닌 산레모라는 도시가 이탈리아 칸소네의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산레모는 북서부 프랑스 국경지대와 맞붙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프랑스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죠. 1년 내내 꽃이 피는 꽃의 도시이기도 한 이곳은 올리브제브로 유명하고 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5년간 살다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죠. 이곳 산네모에서는 매년 3월 5일간에 걸쳐서 산네모 가요제가 열립니다. 산네모 가요제는 1951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기 고장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사기도 북돋을 겸 개최했는데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유명해지면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요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산네모 가요제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1957년 토니 달라라가 부른 꿈의 뿌리마가 미국에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그 이름에 도미니코 모디뇨가 불렀던 볼라레는 전국 미국 차트 1위에 올라 전 세계적으로 칸초네가 유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1964년 산네모 가요제에서 16살의 질리오라 친게티가 불러 대상을 받은 노래 노노레타는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곡이죠. 노노레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나이도 어린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곡입니다. 어제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911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각곳에서 그날을 추모하며 숨진 이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좋은 미술 전시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11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미술 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한인 화가 이미섭 씨가 911 1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미술 전시회를 갔습니다. 오늘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리노이 주정부 청사 건물인 제임스 탐슨 센터에서 전시하게 되는데요.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미섭 씨는 과거 40년 동안 주로 평화를 위한 작품을 제작해서 평화미술관, 필드 뮤지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정원, 그리고 평양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2009년에는 시카고 인권정책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유니티 어워드상을 평화 홍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전시가 될 텐데 그림에 관심이 있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는 직접 이미섭 작가가 오프닝 세레모니와 함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사실 오프닝 때 제 아내가 노래를 하거든요. 911 기념식마다 부르는 God Bless America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내의 매니저로 참석합니다. 제임스 탐슨 센터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죠.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을 일컫습니다. 한자로 가을추의 저녁섭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을 저녁으로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 하죠. 8월의 한가운데 달, 가을의 한가운데 달을 의미하는 으뜸 명절입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서 수확한 곡식과 과일 등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농사의 결실에 대한 감사 및 이듬해의 풍년을 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으면 명절 기분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어제 송편을 나누어 먹으면서 추석 기분을 좀 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하라는 말처럼 보름달처럼 밝고 환한 평화가 그렇게 깃들기를 바라면서 월요 칼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환 목사였습니다.